여러분 취업 준비를 할 때 "일단 많이 놓고 봐야 된다."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난사를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지원 난사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회사마다 인재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어떤 사람을 뽑을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조금씩 바꿔야 되죠. 하나를 가지고 여러 군데 지원을 하면 이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요렇게 쓰는 게 맞는지 그런 고민되는 부분을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난사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기업에 대한 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기업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격 확률이 낮은 곳에 지원을 하면은 뭐 1-2명 뽑는 거에 막 100 명, 200 명이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될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간 낭비를 만들고 내 멘탈이 이게 쉽게 버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은 어느 정도의 확률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회사는 채용을 5% 하는 회사, 뭐 10% 하는 회사 그럼 확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확률 안에서 내가 최대한 나를 어필을 하고 내가 이제 선발이 돼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한다고 해서 100개 지원해서 하나 된다 그게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10 개를 지원하더라도 내가 될 가능성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할 회사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고 네 그 참고하신 걸 바탕으로 각자 만드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재직자 수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재직자를 봐야 되냐면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거는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일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일 프로젝트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람을 조직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많을수록 사람이 뽑는다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예 다들 생각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주를 하고 이걸 생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증설을 하고 이제 인력 충원을 하는 요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장비를 사 놓고 셋업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는 사람을 충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일이 먼저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충원되는 구조고 전체적으로 볼륨이 커야지만 뽑는 사람의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재직자 수가 1000명 이상은 돼야 채용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TO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TO가 작지만 그 산업이 제품을 만드는 그 기업이 성장을 하게 돼 가지고 볼륨이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재직자 수가 많은 쪽이 아무래도 많이 뽑고 네 300명 미만인 기업에서는 뽑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소한 500명 이상 되는 기업을 지원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가 성장 중인지가 중요합니다.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격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그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할지 안 할지를 내가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를 보시면은 최근에 3년 동안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매출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도 흑자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짓는다든지 장비를 신규로 투자를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같은 얘기인데 회사가 성장 중인 거에 말씀드렸던 재직자 수가 증가되는 거는 성장과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그 24년보다 25년이 증가했는지 뭐 6월보다 12월이 증가했는지 그 증가된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직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해당 산업의 사이클을 보는 겁니다. 뭐 최근까지 계속 이젠 좀 이슈가 있었던 뭐 조선, 방산 그리고 현재는 반도체가 또 호황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 때 사람들을 뽑아서 키워놔야 되는데 만약에 업황이 좋지가 않으면은 채용은 무조건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회사가 적자가 난다든지 뭔가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호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채용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가 업황이 좋은 상황인데 채용이 증가가 될지 감소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업황이 좋았을 때 많이 뽑았다가 꼬꾸라지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채용을 좀 보수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황 이꼴 채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반대로 불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산업이 불황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지원을 안 하시는 편이 좋은데 이게 또 자기의 흥미와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해야 되냐를 좀 순서대로 좀 정해 봤는데 일단 재직자 수가 제 생각에는 500명 이상 되는 기업을 좀 필터링을 하셔라. 그리고 최근 2년에서 3년 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좀 보시고 그리고 최근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난사했을 때는 50개 회사를 썼다라고 하면 그거를 압축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이 50개의 자소서를 쓰는 시간을 아끼고 기업별로 자소서를 맞춤형으로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노력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문제고 앞서 말씀드렸던 재직자 수, 매출에 대한 성장, 인원이 증가하는지, 해당 산업이 어떤지를 보시고 지원을 하실 때 난사는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을 높이는 싸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해당 기업을 잘 분석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부분이고 네, 이 화면은 investing.com이라는 데서 제가 코스피 코스닥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리스트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이렇게 쭉 한번 뽑아봤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대충 50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그 해당 50개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한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기업 분석하는 화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 개요를 보시면 여기 인원 현황이 나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 24년 12월에 전체 인원이 12만 9,480명이었고 25년 6월에는 네, 12만 9,524명으로 이 증가수를 보게 되면 고작 44명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도 하고 뭐 TV, 가전도 다 하기 때문에 반도체만을 따지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이 회사가 뽑지 않는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무척 좀 상황이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 어려웠던 상황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입만 채용이 되는 게 아니라 경력도 채용을 하고 그리고 퇴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 증가와 감소되는 인원수가 반드시 신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네, 25년도에 초호황기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인원을 보게 되면 24년 12월에 32,390명에서 네, 33,625명으로 6개월 만에 1,0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25년도에 하이닉스가 많이 뽑았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네, 인원이 증가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도 있겠지만 하이닉스는 사람을 지금 많이 뽑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네, 요런 기업 개요에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그 인원들을 한번 쭉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 네. 요 회사 이름을 제가 다 써 놨죠. 그러면 요 25년 6월에서 12월에 숫자를 뺀 숫자가 네, 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마다
6 개월 동안 몇 명을 뽑았는지를 요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가 이젠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하셔야겠다.'라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재직자 수가 증가됐는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기업의 인원을 확인을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 이상이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사이즈가 큰 게 현재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네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나머지 시가총액 50등 안에 드는 기업을 모두 다 합친 수와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네 하이닉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네 심텍, 요 DB 하이텍, LX 세미콘 네 이런 기업들에 지원을 하셔야 확률을 내가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를 좀 빼보면 이렇게 이쪽에 있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인원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TO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해당 재직자 수 중에 그 재직 증가 수를 제가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전체 재직자 수가 2,000 명이고 2026년 6 월과 25년 12 월에 얼마나 증가됐는지 수를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직자 수가 2,000 명인데 150명 정도를 뽑았죠. 쉽게 계산하면 한 8% 9% 정도 되는 건데 매우 많이 뽑은 셈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0명 미만인데 100명 넘게 재직자 수가 증가를 했어요. 물론 다 신입은 아니겠지만 이런 회사를 내가 찾아서 지원을 해야지만 네 내 합격 확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난살은 하지 말자.' 네 내 멘탈이 버틸 수가 없기도 하고 멘탈이 버틴다고 할지라도 이 기업 분석하고 자소 쓰는 게 시간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 몹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기업이 성장하는가 그리고 재직자 수가 증가를 했는가를 선별을 하셔 가지고 어디를 내가 지원할지를 타겟팅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게 취업 활동하시는 거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네 영상을 만들었고 어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달아 주시고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